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서 어느 지역, 어느 세대가 판세를 가를지 관심입니다. 유권자 수 통계를 기반으로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대선 유권자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이번 대선 유권자 수는 역대 최다로 4,439만 명입니다. 최근 5개 선거를 비교해보면 매 선거마다 유권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저출생으로 2020년부터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줄어드는 대신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투표권을 가진 인구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별로는 어느 지역의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까? 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영남권, 충청권 순입니다.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중에서도 경기도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수도권에서도 경기도는 28만 명이 늘어났고 서울은 5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또 경북, 부산, 경남 순으로 영남권의 유권자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지역이 상당히 중요해졌겠습니다. 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모두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이준석 후보는 경기 화성시 현 국회의원입니다. 또 경기도는 이번에 경제 이슈로 논란이 된 자영업자와 블루칼라 직업군이 많은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주요 후보자들은 다 경기도가 관련돼 있거든요.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직업 분별 투표가 중요하다. 연령별로는 어느 연령대 유권자가 가장 많습니까? 네, 연령별로 보면 현재 50대가 제일 많고요. 60대, 40대 순입니다. 현재 50대는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세대인데요. 당시 출생아 수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세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지난 대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당시 40대와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경향을 보였는데요. 인구가 많은 만큼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선거에도 고3생들이 참여를 하죠? 네, 학생 유권자도 지난 대선보다 7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저번 대선보다 3개월 늦은 6월에 치러지다 보니까 생일이 지난 학생들이 많아졌고 2007년이 황금돼지 해라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럼 변수로 꼽히는 세대가 있습니까? 네, 청년층의 막판 결정이 변수로 꼽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청년층에서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습니다. 특히 TV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성 관련 발언이 이슈가 되면서 젠더 이슈에 민감한 청년층, 특히 여성 표심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젠더 균열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미결정자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연령대가 바로 청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는 한번 점쳐볼 수는 있겠군요.